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다, 저희가 지금 고소건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담당자분께서 이거를 그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법무사무소에 다녀오시고, 저는 오늘 조금 긴급한 뭐 좀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다녀왔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고소를 할 거라는 선언을 한 게 있어요.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이비웨어 단톡방에서 이제 그 몇몇 분들이 공연성을 갖고 굉장히 음해하는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일단 800명이 넘는 카톡방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만드는 목적이 나왔네요. 그 목적은 악의적 컨텐츠를 생산을 해서 사람들한테 악플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걸 한다라고, 이제 마치 800명 앞에서 무슨 곤중 앞에서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광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그거는 공연성에 명예훼손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좀 자제시키기 위한 식으로 저는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쓴 글을 보면, 일단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몇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만 이제 한 3명한테 미안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 연락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 그냥 사과예요. 사과고 특별히 없는데, 오늘은 어제 새벽에는 어떤 분께 한 2시 47분쯤 문자가 왔는데, 자기 공무원인데 제발 그냥 넘어가 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방금은 1시간이 좀 넘는 통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클리앙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지금 우리 통화한 내용을 녹취를 했으니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분도 그 얘기를 듣더니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특정을 했던 게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개인인데 제가 취미 활동이자 또 영상을 하니까 좀 진지하게 유튜브를 좀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기 쉬운 게 이런 건데, 단톡방 같은 데 한 80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같이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업체 욕을 해요. 뭐 브랜드 욕도 하고, 뭐 이 차는 왜 이러냐, 그러다가 뭐 충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 매너 욕도 해요. 그리고 뭐 댓글 같은 거 달 때도 이렇게 막 유명인이나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격하게 욕을 하죠. 그렇게 격양되다 보면 가끔가다 정말 두눈 뜨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슴없이 하는 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고소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변호사님이랑 한번 합방을 찍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약간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 유튜브를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얘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드라인으로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고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그런 지금 배경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저도 그런데, 일단 저희는 고소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단톡방이라든지 제가 주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커뮤니티예요. 단톡방 이비에만 해도 거의 1년 반 정도 소속이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유독 또 몇몇 사람들의 그런 글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이제 막 댓글을 다는데, 유튜브는 근데 이게 개인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해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유튜브에서 뭐 악플 잡아내는 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댓글 뭐 숨기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이제 캡처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그거를 같이 힘들지 말아보자.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경찰서를 자주 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고자 지금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도 좀 있는데, 일단은 그 와중에서 생긴 이상한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차차 얘기를 하고 잠깐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저희 소속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마녀사냥을 당한 적이 있어서 댓글이 거의 뭐 네이트랑 뭐 네이버에 뭐 만 개가 아니라 뭐 10만 개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명예훼손으로 좀 확실한 것들 위주로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고소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사이버 팀이 뭐 사실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아요. 요즘은 엄청 바빠가지고 사실 뭐 글 긴 걸 보질 않아요 잘. 그래가지고 저희도 웬만하면 명확한 거 위주로 그 좀 진술서도 한 10줄 이내로 쓰고 고소장 10줄 이내로 쓰고 명확한 것만 딱딱딱 잡아냅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그때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계속 재차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악의를 갖고. 근데 사이버수사대든 어디든 다 그 형사님들이나 이 사람들 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도라든지 이런 악의를 보고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결국 그 혐의를 기소가 될 것들, 처벌을 받을 걸 예상해가지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올리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뭐 거의 제가 그때 이 고소건을 처리를 하고 한 일병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받은 결정문만 거의 수십 장이 됐죠. 수십 장이 됐고 정말 거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발 집에 그 출석 명령서나 이런 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부탁도 하고, 직장인들은 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그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 얘기를 잠깐 했던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솔직히 합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건 틀린 거죠. 그리고 상황 확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어그를 끌자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시비꾼들에 대한 확실한 경고 메시지는 주려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튼 간에 저희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좀 귀찮긴 하지만 체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걸 사건을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사이버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뭐 입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서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길게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아지면 민사랑 다를 게 없는 것처럼 굉장히 좀 그 형사도 똑 떨어지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클리어한 거 위주로 좀 이걸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랬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뭐 댓글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악플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커뮤니티니까 당연히 저에 대한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그것도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뭐 옹호를 받고자 우리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 일단은 자, 이런 와중에 조금 재미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서 잠깐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성급했던 건지 혹은 뭐 이런 글을 왜 썼는지 전 이해가 되게 안 되는데, 옛날부터 조금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분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를 왜 이러냐. 그 단톡방 EV웨어에서도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둘이 얘기하세요라고 사람들이 한 30번 얘기를 했던데,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사람들이랑 계속 시비를 붙으면서 막 싸워. 그리고 결국은 여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자기가 막 올려가지고, 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이죠. 자기가 쓴 글이니까. 맨날 유튜브 올린 파테탄 정신 좀 차려도 좋겠어요. 뭐 이러고, 이런 거를 자기가 비난을 해가지고 올려요. 글을. 근데 이런 글을 자기가 여기다 올린 거예요, 다. 굉장히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회수가 지금 여기에 이제 작성되어 있는 거는 17,000명이에요. 조회수가 17,000명이 떴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관광 당한 거죠. 사람들이 17,000명, 20,000명쯤 이게 보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썼냐면, 판테타 김현주님에게 명예훼손 소장을 받게 될 분께 정보를 공유한대요. 이게 참 재밌는 글인데, 리누님, 일단 이 글은 판테타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유도하기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방금 경찰서 갔다 왔는데 경찰관도 이걸 또 보더니 웃더니, 무슨 사람을 다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경찰도 그렇고 이거를 보고 아무리 이렇게 글을 이쁘게 쓰든 길게 쓰든 간에 이걸 보고 결과적으로 제가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 일람표로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명예훼손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을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올리죠. 그런 다음에 기소 결정이 되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한들 뭐 사실 경미한 처벌이 나오겠죠. 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근데 아무튼 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가 재밌는지. 자, 일단은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를 친다고
선언을 하고 사기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죠. 명예훼손보다 비판 유도하기 위해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근데 17,000명이 읽었고 제가 쓴 여기저기 오픈톡방이나 단톡방 있는 것 중에 그것도 좀 뭐 별로 좋은 글이 아닌 것들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모았어요.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했죠.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 올리는 목적은 사람들한테 조언도 주네요.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댓글은 자제해 달래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선풀이 아니라 너무 심한 댓글은 안 달려서 저도 뭐 그다지 뭐라고 큰 불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고소하겠다고 선언한 클리앙현 35명 이거 허위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허위사실을 입증해서 허위사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는 하진 않아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자기도 할 말이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면 이 글이 길어지면요, 글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형사는 형사권 가서 저기 그 피의자 신문을 하던 아무튼 가해자든 간에 앉아서 그냥 나이는 뭐 저기 직업은 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거를 다 조서를 작성을 해주고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혐의를 다 어느 정도 성립시킨 다음에 경찰 의견을 덧붙여서 기소 의견을 올려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이버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민사처럼 막 이런저런 글에 대해서 막 따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 글을 쓴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글이 맞아요. 이 글이 맞는데 사실 의도는 다 보이는 글이죠. 그러니까 아래도 이제 그 저격을 당신이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조금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글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저런 건 소소한 얘기고. 그리고 M2 김현준 감독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 신분을 개인 신상을 털기 시작했죠. 근데 뭐 사실 유튜브에 올린 거니까 사실 이것까지는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연락이 온 이유가 이거예요.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업 요약이랑 이거 연매출이랑 이거 우리 지금 이미 공개가 된 내용이랑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 받은 걸까요? 우리가 이거 업체 소개를 하거나 일단은 뭐 완전 대외비 문서나 우리가 비밀로 간직한 문서는 아니지만 이거 회사 자료거든요. 근데 회사 자료인데 이거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저희 히스토리라든지 기업 요약 이거를 사실 적시를 아주 그냥 제대로 쫙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한들 지금 이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100% 걸리긴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글이 길어서 좀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 이렇습니다라고 구구절절 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이거는 법인 문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법인의 이 사문서에 대한 부정 이용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만든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김현준이라는 사람의 신상을 털고 의도적인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우리의 이미지 실추를 시키기 위한 글에다가 이 자료를 넣었죠. 그럼 저는 이건 개인적인 글이기도 하고 법인의 소속의 글이기도 해요. 법인의 소유의 글이죠. 뭐 저작물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에 따른 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대외비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건 형사에 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사문서를 이렇게 부정 사용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형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소는 제가 하지 않아요. 법인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 주체자가 2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형사도 100%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재밌는 일은 이거를 이제 형사로 풀어가지고 뭐 공개된 자료라고 한들 우리는 거기 분명히 문서 상단이나 하단에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뭐라고 써있죠? 일단 무단 사용 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경고를.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에 실추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이건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형사로서 확실히 혐의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봐가지고 100%면은 이제 당연히 법인 고소도 들어가는 거고, 개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들어가죠. 사실 너무 적시해놔가지고 저거는 아무리 자기가 이쁘게 무슨 변론을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법에서 뭐 공공의 이득을 뭐 해서 조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해당이 돼요. 근데 뭐 그거는 딱히 그냥 개인끼리의 그런 시시비비라서 벌금이 나와도 얼마 안 나올 거야. 2-30만 원이나 나올까?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일단 법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 방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정도 올려가지고 무슨 영업방해를 입증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처벌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M2E 미디어 웍스의 대표이사는 저예요, 김현준. 그리고 옆에 써있는 건 지분이 100%입니다 그리고 개인사 사업자 엠플렛, M2E 미디어 큐브, 슈팅프로, 뭐 이것도 다 제 거고요. 그리고 30억이라고 써있죠, 연매출이. 그런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실적 증명 뭐 이거를 뭐 굳이 입증을 할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 제작 업체인데 우리가 30억이 매출이 있는 거를 이제 여기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고, 법인 개인만 따져도 재밌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저 법인이 1인이라는 거랑 개인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좀 있는데,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평택건도 처리를 했는데, 이제 좀 이야기가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종업원이 한 명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 이건 작년 매출일 거예요. 근데 한 명인데 이제 매출액이 이제 11억 6천이죠.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 법인만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저 혼자서 100%에 대한 매출을 지금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거의 이제 100% 과점주로서 제가 만약 이 업체를 근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업체는 매출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평택 쪽에서 저한테 고소를 했는데, 제가 그걸 막 고소를 하고 대질신문을 하면서 제가 3가지로 걸었죠. 무단 침입이랑 태거불응이랑 재물손괴랑 뭐 폭력 뭐 이것저것 걸어가지고 절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4가지로 지금 걸어서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합의금은 대충 한 500에서 700 사이로 잡았는데, 제가 우리 쪽에 대한 지금 민사를 하나를 또 걸어가지고 우리 법인에 대한 이제 구상 청구를 대충 한 얼마를 잡았냐면 1200 정도를 잡았어요. 원래 한 일주일 정도나 5일 정도 이제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100%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적정선에서 나중에 이걸 100% 승소로 우리 쪽에 다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솔직한 얘기로 30억이라면 하루에 12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 열흘을 휴업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라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민사를 걸게 되면 1억 2천이라는 돈이 나와요. 근데 물론 그걸 100%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저런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증을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입증이 아주 클리어한 게 1인 근로자인데다가 지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버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을 못하면 단순히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도 갔다 오고 시간 손해가 이렇게 있었고 경찰 조사도 하고 뭐 하고 하느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일주일 못했다, 일을 한 열흘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도 어느 정도 민사적으로는 산정을 해가지고 입증을 시키고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1800만 원인데, 그게 이제 지금 아직 케이스가 끝나진 않아가지고 지금 협의 중인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돈이 그렇게 적어지진 않아요. 판결이 나온다 한들 그렇게 적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법인에 대한 지금 17,000명한테 이 법인에 대한 글을, 아이고 지금 차가 잠깐 꺼졌어. 잠시만요. 이거를 법인 자료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영업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영업 방해에 대한 부분도 처벌은 받겠지만 그거는 경미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영업 방해를 해서 이게 100% 형사 처벌이 된다, 그럼 민사는 같이 가는 거고, 100% 처벌이 안 될 것 같다 하도 민사는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글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너무나 명확한 팩트들을 2만 명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17,000명이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 써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 사실 다 읽긴 하지만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누가 잘잘못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성립시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사문서를 부정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거는 한 건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한들 제 사실이 엄청나게 적시가 돼 있죠. 제가 뭐 위반을 하던, 저 이거 공개된 카톡방인데 이게 과연 이 클리앙에 쓴 걸까요? 다른 데 쓴 걸까요? 이거는 공개 여기에서 하에서 될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분명히 혐의가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분명한 얘기로는 이 명예훼손의 의도라든지 사실 적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변론을 하더라도 빼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 아래 이제 댓글들이 쭉 달려있죠. 물론 제가 고소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댓글에 그런 수위가 높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사실 저는 클리앙을 상대로 클리앙의 글을 제대로 못 받고, 저는 클리앙에서 활동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아이디만 있고 사실 2번 들어가 봤나? 뭐 2번도 안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근데 뭐 홍보도 따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는 거는 저 리누님이 참 역할을 해준 건데, 뭐 그게 꾸준하게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일람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우리도 주장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럼 개인 한 건, 법인 한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두 가지로 하는데, 저는 사실 커뮤니티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는 커뮤니티 사람들과 왜 싸웁니까 대체. 저는 뭐 제 영상 보고 오늘도 전화 주신 분이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진짜 화끈하게 재밌게 뭐 하는데, 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유튜브 초보자니까 거기에서 뭐 좀 어설픈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도 당연히 수정하면서 자제하면서 자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뭐 오토파일럿 치터라든지 이런 거는 안 써야 되는 거고, 뭐 시험으로 잠깐 쓰는 건 몰라도.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전 오토파일럿에 대해서도 다시 올리고서 얘기는 할 거지만, 제가 매도된 게 되게 많아요. 매도되고 욕을 먹게끔 누군가 유도를 해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꾸준히 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용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를 하는 게 남들이 합의금 뜯어내는 거라, 이런 맥락이랑 똑같이 제가 이분은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전 사실 이분이 전 개인정보도 사실 알고는 있어요. 누구고 뭐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뭐 직장이 어디고 이런 것도 아는데, 그런 걸 적시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기도 하고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김현준 씨 하고 여기서 이제 특정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굉장한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건데, 죄. 거기에다가 댓글도 이렇게 살벌하게 달면은 사실 저도 고소를 한번 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저는 클리앙에 사실 거의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집중도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제 유튜브나 뭐 단톡방, 그리고 테슬라 뭐 오너 커뮤니티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사실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그냥 이렇게 찍고 영상도 올리는 거 보면은, 그걸 다 편집자들이 편집해서 올리고, 가끔 막 제목 신랄하게 쓰고 이러면은 좀 고쳐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편집자만 29명이고, 물론 다른 채널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 다른 프로젝트도 지금 뭐 연간 대행해가지고 채널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아니 사사롭게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몰라요. 지금 오타도 많고 뭐 그렇게까지 사실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 있어요. 더 잘 만들어야겠지만. 근데 아무튼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었고, 저는 이게 참 뭐 할만하고 재밌다,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과한 관심으로 이렇게 한 커뮤니티에서 저의 그런 활동들을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여기서 크게 잘못된 거는 그런 거죠. 두 가지를 그냥 크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토파일럿을 하는 게, 오토파일럿을 해가지고 이제 3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인식한 장면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운전을 하면서 오토파일럿 인식 상황을 보고, 치팅도 안 한 상태에서 가슴에다가 거치캠을 달고 이렇게 뭐 손으로 어느 정도는 조절은 하긴 했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항상 안전을 다 전제로서 진행해서 인식 상황을 보여주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프레임을 씌워서 거의 뭐 살인마로 이제 명예훼손을 하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꽤 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는 좀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우리 담당자랑 법무사무소에서 이게 건을 좀 보고, 이 혐의 입증에 대한 거 체크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뭐 예전에 제가 50명 할 때 꽤 귀찮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해서 한 3달 뒤? 뭐 그 정도에나 뭐 진행할까? 뭐 한 달 정도 정리하고 한두 달 뒤에 정리해서 천천히 그냥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계속 이런 거 해가지고 누구처럼 우스워져가지고 여기저기 욕먹고 그러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시금 말하지만 저는 한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고,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연예인이 되고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야? 일단 한대 사람들이 마치 제가 전혀 대응력도 없는 무슨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마냥 혹은 뭐 정치인이나 신경 쓰이네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 마냥 뭐 이렇게 막 그 뭐 죄를 지은 무슨 그런 사람 마냥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욕을 먹으면서 이 활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조금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만드는 것도 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정리를 하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저 사문서에 대해서 악용을 해서 우리 그 법인이 이제 고소를 하는 그 두 가지로 일단은 지금 이 건을 빨리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사안이 좀 있다는 얘기죠. 17,000명이 보는데 거의 많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편집돼서 담겨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이거 뭐 아까 법무사도 뭐라 그러니 그냥 아예 네, 이건 혐의를 그냥 딱딱 말해주죠. 이거는 그냥 아예 이 사람의 모든 행동 자체가 이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한 얘기로 정리만 잘해서 올리면은 그 정도는 다, 이게 문 올리면은 그 솔직히 좀 누락되는 것도 있고 그 혐의 중에 좀 위해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워낙 일관적인 그 자기 회피적인 어투랑 그리고 노출을 시켜서 결국 나를 욕먹게 한 이 패턴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 잘 해서 넘기는 걸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아무튼 그게 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름부터 얼굴까지 내놓고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뭐 그렇게까지 뭐 연연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나 있지도 않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사과 전화가 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사과 전화 일일이 대응하면서까지 제가 사실 좀 귀찮아요. 귀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과한 악한 관심을 갖고서 의도적으로 이상한 글을 올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아무튼 하고 있고, 경각심이 지금. 지금 뭐 경각심까지도 아니고 그냥 경각심도 경각심이고 분명한 경고 메시지예요. 진행이 돼서 처벌을 할 사람들은 처벌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도 전에 몇 년간 했지만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었는데,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고소를 했었던 50명 중에 처리가 다 끝난 게 군대 다 전역하고 나서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이게 처벌 수위는 낮아요. 근데 가서 자기 혐의 변론하고 뭐 입증하고 또 무고죄로 한다고 뭐 이거저거 하는데, 사실 혐의가 그 행위가 있고 혐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무고죄로 절대 신고 못 합니다. 절대 맞고서 못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저런 것들 경험이 다 있고, 정말 사과만 해도 정말 그 당시에 진짜 귀찮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벌써 몇 통화에 전화가 없고, 뭐 카톡도 해서 이제 공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대응을 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유튜버나 이런 애들이 좀 어리고, 그리고 대부분 또 저는 이제 뭐 이게 막 뭐 취미로 하는 거지, 뭐 수십만 명한테 막 어그로를 끌어가면서 정말 뭐 스타가 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상도 계속 이 트렌드가 바뀌고 하니까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유튜브고 하니까 저도 직접 해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재밌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꼭 굳이 그렇게 못 잡으면서 안달인 사람들은 본인 친구들이나 본인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화살이 본인한테 갔을 때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 될지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일단 그런 부분이고, 네, 지금 상당히 주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로 저도 일을 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마치는데, 일단은 고소는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 문자 계속 주고 하는데, 연락은 사과 문자 주시던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뭐 1시간씩 이제 통화하고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저도 자정은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행위들을 하면 안 되죠. 뭐 저도 그러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른 대응이라든지 철저한 대응은 못하지만 사실 경험이 꽤 많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소해서 6개월 실형받게 만든 사람도 있고 지금 잘 지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이번에 평택 건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역으로 다시 고소해서 그 의견도 있지.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수임을 안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코치를 가이드를 받고 코멘트를 받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평택 하면 나와. 이제 이게 법무사든 변호사든 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법대 뭐 초년생이나 경험 없는 친구들은 사실 그냥 말만 많고 좀 어렵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각자 우리도 좀 여러 분과 여러 명들의 그런 전문 분야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랑 일을 하곤 하는데 잠시만요. 평택. 네, 이거 하나만 여기 있다. 평택 차량 무단추행 강도 폭행 시장건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대표님. 예, 블랙박스와 정황 내용 잘 봤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대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저희 쪽으로 지금 저희는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쪽은 지금 4개 하나의 건에 4개의 혐의가 입증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에 가 있는데 지금 계속 합의금 낮춰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반의사 불벌은 2가지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마치면 우리도 합의에 대한 그런 헌천은 요청을 할 수 있겠죠. 합의 문서에 사인을 해주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와요. 뭐 형법 319조 1항에 뭐 해당해서 퇴거명령을 재차 반복했음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명령 혐의가 입증됩니다. 과정에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유발과 실제 차량 파손이 있었고, 폭행치행 2주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확실한 이런 처벌과 어느 정도 적정선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를 받아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행력이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테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유튜브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괜히 댓글 잘못 다셨다가 댓글 잘못 달고 했다가 진짜 거의 100% 그러니까 고소 당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진짜 그냥 좀 맘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저도 진짜 심각한 경우 아니면 다 고소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고소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게 뭐 심각한 범죄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건을 나눠서 고소를 계속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이 2건만 사건 진행돼도 사실 이 법인이랑 개인으로 이제 시점 차이만 둬가지고 계속 저희가 그것만 해도 몇 번 가가지고 저희 피의자 진술서 쓰고 계속 검찰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아무튼 간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출하고, 저희도 앞으로 댓글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일단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고 못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지금 애초부터 클리앙은 저희가 뭐 제대로 고소를 하고 정리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일단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희가 고소를 하려고 보니까 정작 여론을 주도하고 이거를 원래 시비를 먼저 건 사람은 사실 저 글을 쓰기 전까지는 거의 죄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 무심코 단 사람들은 사실 다 좀 아까처럼 말 한 번 잘못 쓰면은 사실 그게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에 동조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거 깔려고 쓴 글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싫으니까 뭐 자기
의견에 대해서 지지받고 호응받고 뭐 누군가 마녀사냥 하려고 그렇게 의도를 갖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누구든 보면 알 수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글에 괜히 동조했다가 범죄자가 돼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화 왔던 사람들, 뭐 카톡 왔던 사람들 그 내용 일일이 뭐 시시콜콜 보여드릴 것도 없지만 뭐 누군가 글도 올려준대요. 뭐 오해가 있었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연령대 참 다양하네요. 학생 2명, 그리고 그 공무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오늘 통화했던 사람, 그분은 클리앙이에요. 그에서 온 분이에요. 근데 저는 클리앙에 대한 뭐 딱히 자료를 준비한 것도 맞는 것도 없고, 자료 준비해서 혐의 정리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뭐 아무튼 간에 그분 통화했고 뭐 했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거 누군가 유도를 해가지고 쓴 글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여론주동자한테 좀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욕하고 싶은 사람, 대신 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작 욕한 사람은 글을 이쁘게 써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쓴 글, 그런 뭐 글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딱히 처벌을 하기가 좀 애매한 글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약간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경찰도 인정을 했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히 깔려고 쓰는 글이고 내 욕먹으라고 쓰는 글이지 거기에 다른 사족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들 알잖아요. 근데 그런 글에 넘어가서 살벌하게 댓글 단 사람들 진짜 처벌받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뭐 일단 사과한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데 몇 명은 그러니까 고소는 진행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허위사실이에요. 제가 고소를 시작도 안 했고 경찰서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법무사무소 가가지고 잠깐 상담 받고서 온 다음에 저기 대부분 다 카톡방 혹은 뭐 이런 사람들 위주였는데 갑자기 그 글을 올렸을 때 35명의 클리앙 사람들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클리앙의 그 커뮤니티 사람들의 수많은 포격을 맞게끔 만든 그 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름 머리를 써서 한 거긴 하지만 다 아는 거죠. 경찰들이 사람이고 경험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의도를 모르고서 그 조사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완전 바보 취급하는 거지 사람을. 그 바보 농간에 놀아가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 바보 농간, 그러니까 그냥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 그러면은 처벌을 다 신고를 할 거냐, 다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옛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두 그 댓글 단 사람들 다 하고 그럴 거냐, 무척 피곤한데 왜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할 건 아닌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다 지금 욕먹게 하려고 진짜 사람들을 조종을 했다, 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건 당연한 거죠. 뭐 그 첫 글에서 자기는 우리를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의도로 썼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정말. 아무튼 간에 그거는 정확하게 조금 알고 조종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좀 저도 지금 살짝 에너지가 떨어져서 말을 막 이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올릴게요. 사람들이 자기가 고소당한지 안 당한지도 궁금해하니까. 일단은 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쭉 주시면은 일단 저도 생각은 하고 있을게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분 몇 분 계세요. 사실 뭐 고속감도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